우리 일부의 민주당 상황, 돈봉투 의혹이라는 악재가 닥친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근데 국민의힘도 이걸 그냥 마냥 남의 일이라고 보고 한가하게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 징계 문제가 과제로 놓여 있고요. 최근에는 태영호 의원이 과거 보좌진한테 했던 발언이 육성으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2부에서는요, 당을 향한 공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 지금 저 멀리 지역에 계신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순천에 계신 거죠? 예, 순천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뭐 하십니까 맨날? 아이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아이들 수학, 중학교 2학년 수학 열심히 이제 연립방정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저기 배나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네, 교육봉사 활동을 이어가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의 중소도시에서는 처음 해보는 건데, 나름 잘 정착해가지고 아이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온종일 아이들과 같이 시간만 보낼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예, 마냥 그러기에는 당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이번 네. 지도부 출범할 때부터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은, 예. 결국 이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은 제가 대표할 때도 겪어봤지만은, 예. 지금까지 이분들은 이준석이 우리 할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많이 했거든요. 뭐 예. 이준석이 독재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왜 이분들이 말을 못하게 제가 계속 가로막았었는지를. 왜 가로막 그러니까 뭐 이런 말실수가 있을까 봐 가로막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조급함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조급함.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TK를 벗어나 중랑구에 한번 이제 경선을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져가지고 출마 못했었고, 그랬죠. 조수진 의원은 원래 우리 당에서 비례의원이 지역구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뭐 한 명도 나오기 어려운 케이스인데 매 선거 예. 때마다.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먼저 그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방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일찍 이상한 방향으로 뛰고 계셨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태영호 의원은 본인이 강남 갑에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남 갑을 솔직히 말하면 두 번 공천받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우리 당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위해 뛰어야 된다. 음. 그래가 어딘가를 바라보고 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향과 속도가 좀 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윤리위가 김재원, 태영호 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그저께부터 착수를 했죠. 예, 예. 수위를 한번 예상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뭐 대강의 예측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당원권 정지 1년 안팎, 뭐 태영호 의원은 경징계라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많았거든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도 다 쌓여 있는 거 선례 조합해 보면은 진짜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왜냐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양두구육 1년 아닙니까? 네. 근데 사자성어 썼다고 1년인데 지금 뭐 5.18에 뭐 4.3에 다 지금 이제 모욕해 놓은 상황 속에서 사실 그것보다 강하게 징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최고위가 무너져요. 예. 예,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최고위가 사실 무너진다라는 거는 더 강한 징계 이를테면 탈당 공고 같은 걸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자리 최고위에 뭐 보궐선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다라는 취지일까요? 당원권 예. 정지 1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예. 총선 이후에 이제 징계가 끝나는 건데, 그럼 총선 때 최고위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두세 명이 이탈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최고 지도부가 사실상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의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경징계를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또 비판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게 원래 윤리위 징계 기준에 보면요, 그 품위 손상으로 당에 손실을 끼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정히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때 뭐 설익은 정책이죠.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래서 추락한 지지율도 상당할 텐데,
아니 원래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희화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징계에 반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품위 유지고 뭐 무슨 뭐 당에 손실을 끼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런 게 조항이. 그 음. 당에 손실을 끼친 거는 당연 지지율에 손상을 끼친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도 뭐 거의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징계할 것이냐. 예. 윤리위 기준이 뭐 매번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당 안팎의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네. 지금 기준은 이제 과거에 네. 그 말씀하신 양두구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네. 대표가 받았던 그 징계가 뭐 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분들은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도구역 사자성어 쓴 게 지금 기준을 문제를 둘 게 아니라 이게 애초에 왜 문제인지조차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 보면 양도구역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당의 가처분을 걸었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공천 떨어지면 뭐 부지기수로 가처분 걸던 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다 지금 형해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 녹취록은 아니고 이게 녹음 파일이죠. 녹음 네. 파일이 그저께 MBC 보도로 공개가 됐어요. 네. 음. 근데 뭐 그 일단은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는 그런 뭐 공천 같은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네. 태영호 최고위원이 "내가 과장되게 말했다." 이런 취지로 어제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진복 수석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 바로 수사 들어갈 테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음. 어떤지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만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에게 그 얘기를 한 녹취록이 있는데 지금 "내가 과장이었다." 이래 버리면은 앞으로 태영호 의원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것도 음.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인제 이진복 수석의 어떤 이야기를 무조건 이제 덮어주는 형태로 인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전당대회에 있었던 일들 생각해 보면은 예. 전당대회 때 저는 전당대회 후보들한테 불출마 종용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종북이랑 같이 하고 있다 낙인 찍고 뭐 이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을 향한 연판장을 돌리고 또 그러니까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권을 가진다. 내가 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과 피선거권, 내가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권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당원으로 이제 선거인을 제한하면서 선거권을 제한했고요. 그다음에 누가 출마하려 그러면은 계속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아주 강하게 그 정당 민주주의에 개입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정당에서 하는 일이 뭐 지도부 뽑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공천하고 이런 것들인데 전당대 지도부 선출에 사실상 개입했던 곳에서 그러면 공천에 개입 안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국민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예. 이게 뭐 그러면 지금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전 말씀하신 것의 전제는 이진복 수석이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 인식하시는 걸까요? 어제 인제 이진복 수석의 말씀을 보면은 예. "내가 그런 공천을 줄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공천 관련해서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당에 조금이나 전달된다면은 그걸 정무수석이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것도 되게 위험한 얘기거든요. 뭐 그러기도 했고 본인이 어제 이제 네. 대통령실 기자실에 아침에 9시에 이제 갑자기 네. 내려와서 이제 해명을 한 네. 건데 예. "나는 공천 얘기 자체를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한 적이 없다. 나도 그 보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는 직위가 사실 좀 그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사실 포괄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많은 얘기를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와 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전당대회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 발언으로까지 인제 그 개입하셨던 분이 공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면은
뭐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음. 네. 아니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사실 그러면은 왜 마음에 맞는 당대표를 세우려고 했었냐라고 보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공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맥락에서 그러면 지금 공천에 대해서는 얘기할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얘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무리수도 가면서 그걸 왜 버린 거죠? 예. 아니 그러면 뭐 안철수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음. 그러면은? 뭐 예.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을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뭐 예. 당무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한 걸로 그때 알려졌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런 짤방으로 돌았던 건데 저는 돈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돈에 가장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네. 예, 예. 그런 것처럼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음. 예, 그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네, 태용호 의원 네, 그 저희 CBS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네. 그 쪼개기 후원 의혹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를 봤는데 이제 많게는 27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쪼개서 이제 전달하고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건데 예. 사실 태영호 의원도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게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오비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공천 헌금이라고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발견된 금액만 가지고는 그래도 약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 강남 구의원, 강남 시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 상대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와서 막 무투표 당선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민주당이 기초의회에서 예. 특히 강남 갑이랑 강남 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우세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 지역구가 있었습니다.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군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천을 준다는 거는 바로 당선까지 시켜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노원병이나 이제 노원구에서 공천이 있을 때 네. 제가 당대표니까 뭐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올 경선 시켜버렸거든요. 네. 올 경선하면은 이런 돈 갖고 오해 살 일이 없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강남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올 경선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올 경선 안 했으면은 이건 당연히 그렇게 CBS 기사처럼 오해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은 지금 이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것이 발견된 금액이 27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건에 대해 가지고. 네. 그리고 사례로 다 합쳐 들었던 건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러 건이 있으니까 다 해서 이제 1,000만 원 이상 몇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아마 태영호 의원은 뭐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올 경선을 안 시키면 이런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 사태의 원인이 경선에 있다고 거기에만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아니죠. 예예. 당연히 그리고 이런 당연히 누가 봐도 300만 원 이하의 이제 300 이상의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신상이 노출되다 보니까 27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걸 뭐 60만 원씩 쪼개고 이런 게 당연히 후원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음. 그러면 떳떳한 후원금이면 왜 그렇게 의도가 있겠느냐라는 의심은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음. 예. 그러니까 한 요 며칠 새 이번 주가 네. 태용호 의원이 되게 이제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예. 월요일 날 윤리위 황정근 변호사가 브리핑하면서 징계 절차를 게시하면서 예. 그때 이 징계 절차 그 징계 내용으로 삼았던 것에는 안 들어있던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예예. 저 녹음 파일이라든지 지금 오늘 보도된 쪼개기 후원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징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가 이제 뭐 당원들이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지만은 예. 지금 단계에서는 제 생각에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음. 원래 이제 보통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은 이런 선거법에 대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법적 판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 많아요. 뭐 그래서 1심 제가 결과가 나온다든지 그때. 그렇죠. 예, 제가 이걸 그런데 항상 일반적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난 2-3년 동안 2년 동안 윤리위가 완전히 난장판이 돼 가지고요. 네. 제보 없이도 막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소 없이도 막 하기도 하고 기준도 엉망이고 이래 가지고 예측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의 저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태영호 음. 최고위원 쪼개기 후원 의혹이라든지 이 파장의 끝이 어디까지 갈 걸로 예측하십니까?
저는 지도부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용산에서는 계속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당 탓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야 바로 대통령이 가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무슨 3조 원 받아오고 했는데 당에서 지금 이제 난장판이 나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무슨 성과가 묻혀지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예. 뭐 제가 봤을 땐 그게 100% 동의하진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당을 몰아붙이려고 할 것이고 예. 그럼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끼게 되는 거예요. 당의 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지켜내고 당의 의견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갈지 딜레마가 올 거다. 딜레마 올 거고 왜냐하면 그 만약에 용산에 거기서 만약에 당신들 말이 맞다. 당이 난장판이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게 되면요. 전국의 주도권 자체가 완전히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대통령실 그래서 쪽으로 이미 뭐 많이 넘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미 그렇다 예, 생각하는데 지금 예. 상황에서 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 내칠 때 새누리당이라든지 예. 저 이제 저 쫓아내려고 할 난리 칠 때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당에 이제 이상한 오더를 내립니다. 사실상. 예, 용산이나 청와대에서 이상한 뭐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적 의견을 준 다음에 이걸 당에서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야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대당에. 예. 그러면 거기다 놓고 이제 그 골수 지지층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 대통령은 너무 개혁을 하고 싶고 너무 뭐 하고 싶은데 당이 뒷받침 안 돼서 너무 이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싹 갈아버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천 물갈이를 정당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역 의원의 상당수가 이례적으로 김기현 대표한테 경선 때 그 전당대회 때 지지를 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야 나 지금 공천 불안한데 당신 이번에 내가 밀을 테니까 나 나중에 어디서 압력 들어오면 지켜줘라는 정치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실상 지지를 했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랬을 때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그걸 지켜주지 못한다면 본인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금 다 갖다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덩어리가 크면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금 시점에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면 수도권의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수도권 수도권 의원이라든지 특히 더 걱정이 많아요. 예. 뭐 한 대통령 지지율이 한 뭐 정권 초반부기 때문에 한 45%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선거에서 좀 비벼볼 만한데 예. 지금으로서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권 정지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노원병이 수도권이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공감하십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몇 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그때 그분들이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이준석만 내치면은 막 20대 여성표가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우리 당이 잘 될 거다 이래서 했으니까요. 원래 모든 정치에서 그 정치하는 거는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밀어붙였으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때 그런 얘기 했던 분들 다 책임지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와가지고 이런 책임은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질 수 있어요? 다 정계 은퇴하세요 나중에 다 말아먹으면은. 네. 아니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판 망쳐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자기들이 해놓은 말 다 기록해놨으니까요 지금 기자들이. 예. 나중에 다 해서 근데 나중에 또 책임 안 지려고 싸그리 익명으로 하잖아요 우리 당 의원들은. 예. 누가 했는지 모를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책임만 지면 돼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총선 그러니까 지금 댓글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 노원병을 제가 언급을 해서 그런 댓글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노원병에 출마를 할 거냐, 아니면 저 대구의 다른 지역에 출마할 거냐. 현역 의원들이 있는 그 지역구를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뺏을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나중에 가서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노원병에 출마하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또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절대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멀리 계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